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해서 1분기 끝났죠. 새로운 2분기가 시작되고 또 4월달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을 시도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 그동안의 3월에 연쇄 파산이라는 악재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지는 않으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4월은 뉴욕 증시가 좋은 성적을 낸 달이었어요. 역사적으로 4월은 다우지수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달입니다. S&P 500 지수는 4월에 1년 중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냈던 달이에요. 4월달이.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4월에 주로 최고 호황기를 보냈습니다. 1950년 이후 작년까지만 보면 73년 동안이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됩니다. 1950년생부터 2020년까지 그때까지 집계된 다우지수의 4월 월평균 상승률이 1.9%로 1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1월과 12월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어요. 항상 연말, 연초의 수익률이 대부분 높았거든요. 그래서 4월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11월과 12월 연말 때가 수익률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총 73년이죠. 73번, 73번에 4월을 맞는 동안 월간 기준으로 보면 50번 이상 약 70%죠. 50번 이상 약 70%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10년 중에 7년을 보면 되죠. 상승했던 것이. 다우지수의 월간 상승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가 9월이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집계된 다우지수의 9월 상승률은 마이너스 0.7%였어요. 두 번째로 저조한 수익률이 6월달이었습니다. 지난 1분기 금융시장 보면 정말 끊이지 않는 이슈에 급등락했습니다. 1월은 중국 경제 재개방 기대감, 또 거대 기술기업들, 빅테크주들이 급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월에는 페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로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좀 됐었습니다. 또 3월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를 시작으로 초대형 악재가 또 터졌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지금 급반등했어요.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을 본다면 올 들어서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외국인의 거래대금 규모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액이 6조 5,495원, 6조 5천억이에요. 근데 2월에는 순매수액이 한 6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1조 597억. 그래서 보면은 한 7조 6천억 정도를 1월, 2월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들어서는 매수가 아니고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약 1조 가까이 9천억 원 넘는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1분기에 불거졌던 글로벌 금융 위기 공포 이 여파가 큽니다. SVB 파산됐죠.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CS 인수 합병됐죠. 또 독일의 도이체방크 위기까지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SVB 파산 이후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어요. 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국내에서 보면 늘어났습니다. 또 공매도를 보면 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서 3년 전에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니까 지난 2020년 3월 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를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 3일부터는 전 종목이 아니라 다시 코스피 대형주만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공매도를 열은 거예요. 그 이후 현재까지 2,000개가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반발이나
야당의 문제제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전에도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이라고 여기 집회가 잇따라 나왔었어요. 뉴스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때 20만 명이 넘기도 했었습니다. 지나간 3월달 한 달간 보면 은행 파산까지 있었는데 다우와 S&P 500 지수가 1.9%, 3.5%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7% 가장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른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9.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의 이 긴축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술주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난주 후반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는 또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7일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3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3만 5천 명. 이것은 전월에는 31만 1천 명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증가세가 꺾여야 합니다. 만약 신규 고용이 예상을 웃돈다면 증시에는 다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에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들은 3월 실업률을 3.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전기 대비 7% 상승했어요. 지난달 31일 종가가 4,109죠? 4,109. 최고가 4,179였습니다. 올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8%나 뛰었어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지난해 2020년 코로나 때 2분기 이후 가장 큰 상승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2%,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3개월 동안에 30% 가까이 오를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월가의 22개 기관들의 올해 S&P 지수 전망치가 평균 4,169로 보고 있어요. 전년 대비 한 8% 이상 상승을 보고 있죠. 올해 S&P 지수 전망치 4,169. 근데 지금 거의 근접해 있죠. 이번에 2분기부터 4분기 때 하락 전환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일단 현재 강세 분위기를 타고 상승을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아요. 월가의 강세노자 에디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최근 은행권 혼란으로 인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더 올릴 필요는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위기로 연준의 최저금리가 낮아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야데니는 4,600으로 보고 있습니다.